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금융물성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소재에 속한 물성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재는 아삽 철강에서 나온 스타벅스 ESR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카달로그에 있는 걸 그대로 어,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카달로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카달로그를 잘 안 보시죠? 금융을 30년 하더라도 항상 사용하고 있는 그 강제에 대한 혹은 그 수지에 대한 그 소재에 대한 어떤 카달로그 같은 걸 참 보는 기회를 많이 가지기가 힘듭니다. 그냥 관성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카달로그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융 소재 중에 스타벅스라는 게 있죠, 여기. 스타벅스는 어떻습니까? 이게 스테인리스 소재입니까? 안 그러면은 일반 금형 강입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하면 어때요? 이게 녹이 씁니까? 안 쓸어요? 어떤 분들은 스테인레스 강이니까 영어로 스테인레스니까 녹이 없는 스틸이다. 녹이 안 쓴다고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스테인레스 강은 녹이 너무 잘 씁니다. 즉 무슨 소리냐 하면은 자, 스테인레스 강의 정의는 크롬 함유량이 10에서 11% 이상인 강을 스테인레스 강이라고 합니다. 이게 스테인레스 강이 10에서 11% 이하인 강은 스테인레스 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STD 강 같은 게 있죠. 여기 보면은 크롬 함유량이 4%가 되는 게 있는데 이게 고크롬이기 때문에 이게 스테인레스 강이라고 가끔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단지 크롬 함유량이 높을 뿐입니다. 스테인리스 강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가보면 어때요? 스테인리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스테인리스, 오스트나이트 계열, 그 다음에 듀플렉스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페라이트 계열, 스테인리스, 마르텐사이트 계열이 있죠. 우리가 보통 스테인리스, 오스트나이트 계열이라 하면은 뭡니까? 크롬하고 니켈이 동시에 들어가 있으면서 보통 3계열이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페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크롬만 있습니다. 니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뭐 430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저 300계열은 304라든지 316L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테인리스 강을 볼 때 집에 있는 스테인리스 냄비가 있죠. 냄비는 이게 어떤 소재겠습니까? 요거는 대부분이 300계열이 많죠. 집에서 가정에서 자석을 가지고 여기에 붙여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스테인리스 오스트나이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자석이 안 붙습니다. 그런데 스테인리스 430이라든지 페라이트라든지 마르텐사이트는 자석에 붙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스테나이트는 자성을 잃어버립니다. 좀 더 나가면은 어때요? 어, FE3C 다이그램을 보면은 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오스테나이트 영역까지 열처리할 때 올라갑니다. 이때 오스테나이트 영역에서는 자성이 없습니다. 잠공 계열 같은 경우 특히 스테인리스 오스테나이트는 자석이 안 붙는다.
대신에 우리 금융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통 프라이트 마을텐 사이트 이쪽이겠죠. 왜냐하면 금융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강도 같은 거, 고강도여야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인장 강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1420 메가파스칼, 그다음 1780 메가파스칼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텐 사이트 일소재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레스 오스테나이트인지 페라이트인지 마르텐사이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유사 강종들이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게 인터넷 뒤지면은 다 나오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 회사에 쓰고 있는 것들은 하나쯤 외워주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서스의 420J2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보죠. 그래서 420J2가 스타벅스 유사 강종, 즉 이것도 어디 보면은 스테인리스 계열이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 원소는 HRC로 13.4 정도입니다. 13.4 정도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뀐 게 뭡니까? 이 브리렐 경도. 앞에서 경도할 때 브리넬 경도 200 정도 되면 공하나 떼버리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HRC 13.4죠. 공하나 떼버리면 20인데 이 정도에서 약간 오류는 있지만은 공하나 떼고 HRC 생각하시면은 어느 정도 조금 낮거나 높거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금형 공구 종류에 따라 갖고도 같은 소재지만은 추천 경도가 다 다릅니다. HRC로. 여기 보면은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최고 경도가 52까지 올라가죠. 52. 그 다음에 열가소성수지 사출 우리가 하는 사출 금융 같은 경우에는 45에서 52를 추천하고 그 다음에 압축이라든지 이런 금융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52. 그 다음에 압출, 뭐, 여기 PVC라든지 PT 등의 블로우 금융 공고할 때는 요것도 별도로 이렇게 나타냈죠. 그죠? 음. 자, 압출, 인발 금융할 때도 이런 추천 경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설계할 때 사양을 넣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관성적인 값을 그냥 입력하면은 개인의 발전도 없을 뿐더러 기술의 발전도 더 이상 정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출 금융에서는 이제 프리하든 강을 많이 사용합니다. 프리하든 강이라면은 미리 제강 업체에서 조질이라든지 어떤 강도를 일정 부분 균일하게 맞춰 가지고 물성을 개선해서 들어오는 강인데 사출 금융은 뭐 단조라든지 압출이라든지 다른 어, 극하중에 비해서 다소 낮은 하중에 있기 때문에 프리하든 강을 사용해서 바로 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프리하든 강이 아닙니다. HRC 13.4 그러니까 브리넬 경도로 한 200 정도에서 원소재가 들어옵니다. 소재가 들어와서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열 처리를 합니다. QT 열 처리를 해서 다시 뭐 연삭이나 다른 후공정에 들어가는 게 이 소재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열 처리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떻습니까? 경도 같은 경우에는 10분 만에도 맞출 수 있고 일주일 만에도 맞출 수 있고 대시 표준 메이커에서 제공하는 표준 열 처리 자료를 참고해서 제대로 열 처리를 하는 게 검역 수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스타벅스 ESR의 물리적 특성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입소료라고 하면은 이거는 일본어입니다. 일본어. 한자로 하면은 소입소료, 한글로 하면은 당금질. 그 다음에
뜨임. 영어로 하면은 quenching and tempering이죠.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게 QT라고 이렇게 동시에 이야기하죠. 그래서 quenching 하면은 반드시 tempering을 해주는 게 기본 코스이기 때문에 Q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HRC 50으로 된 이게 QT한 검형을 스타벅스 검형을 보면은 자 밀도는 온도별로 약간씩 달라지죠. 밀도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중량을 CAD에서 나온 최적을 가지고 중량을 구할 때 비중을 곱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중을 곱하면 안 됩니다. 비중을 곱하면은 이게 단위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비중이라는 것은 뭡니까? 4도씨 물의 밀도에다가 구하고자 하는 밀도를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저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저 비중을 이렇게 곱하면은 어때요? 값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길게 나오는 값을 어떻게 주체를 못합니다. 대충 끊어가지고 이거는 중량이 얼마 되겠다고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밀도 아니면은 비중량을 곱해서 중량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탄성계수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나오는데 영스 모듈러스입니다. 이거는 다양하게 쓸 수가 있죠. 뭐 검영강 스타벅스 같고 어떤 성형은 할 수는 있지만은 열간 단조 같은 거 됩니다. 그렇지만은 보통은 검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형의 처짐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이거는 3포인트 밴딩이죠. 3포인트 3포인트 밴딩에 대한 처짐식입니다. 384 2하이픈의 PL 삼성에서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단변 2차 모멘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도 간혹 이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변 2차 모멘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이야기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응용하는 걸 우선 많이 기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열팽창 개수는 어디에 사용되냐 하면은 열응역식을 구할 때 스타벅스 금형 소재를 가지고 어떤 조립 구조를 해서 조립 구조가 이렇게 캐비티를 구성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혹시 열이 가해지면 이게 팽창하죠. 팽창하면은 그 팽창하는 양에 따라서 이게 여기에 누르는 힘이 달라집니다. 힘이 달라지고 여기에서 이제 마찰력도 달라지기 때문에 열응력을 알면은 그 다음에 탄성계수하고 요 사용해서 요 열응력식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식의 근거 하에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전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 확산 계수라는 걸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전도 계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탄소강은 50 와트 퍼 미터 K. 그라지 동 같은 경우에는 뭐 알루미늄은 뭐 250, 동 카파 같은 경우에는 350 와트 퍼 미터 K. 앞에서 기준을 이야기할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기술을 전개할 때 물론 저 문제를 풀 때는 제대로 알아야 되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기술을 현장에서 바로 유추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장 강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장 강도는 HRC 50이라든지 45라든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올라갑니다. 1420메가파스칼 1420메가파스칼. 자, 우리가 가끔 여기 생각해 보면 어때요? 프레스에 보면은 핫스탬핑이라는 게 있죠. 핫스탬핑 또 어느도 나오죠. 한 1490 메가파스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때요? 검형이 이 정도 나오면은 프레스 펀치로 피어싱이라든지 트리밍이라든지 이게 원활하게 가능하겠습니까? 원활하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레이저로 해야 됩니다. 레이저로. 레이저라든지 보통 이걸로 많이 합니다. 뭐 워터 커팅이라든지 많이 되겠지만은 이걸로 많이 합니다. 예로 저 독일의 스투트가르트에 있는 슐러 그런 데 가더라도 핫스탬핑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벌는 게 스투트가르트의 트럼프 레이저 업체에 가면은 레이저 업체에서 트럼프라는 레이저 업체에서 많이 피어싱 트리밍 전단 강화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 처리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탈로그에 보면 이렇게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말로 이렇게 적어둔 걸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풀림할 때의 조건을 이렇게 나타냈고, 그 다음에 응력 제거, 스트레스 릴리빙 할 때, 요거는 이게 황삭 강화하고 러프 머신닝이면 황삭이죠. 황삭 강화한 후에, 황삭 강화하면 어때요? 절임량도 깊고 중절삭을 하다 보니까 절삭하면서 생기는 내부의 잔류 응력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열처리 프로파일을 통해서 한다는 거. 자, 여러분들 가공이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바이트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소승 가공이 되면서 이제 파괴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요 끝에 보면은 탄성, 소성, 파괴 일어나면서 계속 쭉 진전하는 게 절삭 가공입니다. 자, 여러분들 금형을 사용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파손이 일어나든지 혹은 금형 구조가 잘못됐든지 뭐 그럴 경우에 용접 육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열을 충분히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용접 후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 겨울철이라든지 현장에 있다 보면은 금형 자체가 차갑고 있다 보면은 예열을 안 하고 용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금형의 수명이, 그 부분에서 수명이 낮아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열은 200도, 250도에서 하면서 그 다음에 성원하고 그 다음에 용접하고 그 다음에 이런 천천히 공랭을 하고, 이런 용접에 따른 요 사이클을 그대로 하면은 수명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금형 강제의 상대 비교를 해보겠는데, 이것도 아삽철강이라는 업체에서 나온 강정명입니다. 강정명은 그 업체에서 자기들 멋대로 짓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스타벅스 ESR이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재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만의 항목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죠. 키워드를, 재질을 어떤 거 사용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소성 변형, 크랙 발생, 마모, 부식성, 경면성, 열전도도, 기계 가공성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소재를 보면 어때요? 전부 다 좋은 건 없습니다. 전부 다 좋은 거는 소성 반영, 이 모든 항목을 전부 만족하는 소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환경을 잘 고려해 가지고 최적의 강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경면성이 요구된다 그러면은 이런 소재들 있죠. 경면성. 그 다음에 기계 가공성, 요것도 괜찮네, 그지? 요 강제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비교 리스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그 환경에 맞는 재료를 선정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